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네. 박수 받는 스피치, 박수 받는 인생.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 정중하게 대한다. 그리고 박수를 받으려면 상대방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이 나거든요. 네.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오신 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윤철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뭔가를 대접을 해주고 대접을 여러분이 받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실 거죠? 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말을 알리세요. 네. 저는 생일을 일주일간 보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생일을 보내진 않습니다. 제가 음력으로는 1월 3일생이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그냥 보냅니다. 생일 기부를 내고요. 미역국을 먹고요. 네, 케이크를 자르고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제가 호적 등본상에는 2월 2일 날 양력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엊그저께 지냈는데, 그때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카스나 밴드에 올라오거든요. 생일자라고요. 그래서 네, 쿠폰도 받고, 생일 쿠폰도 받고, 또 축하도 받고, 또 함께 상황이 되면 식사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생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축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하 받은 것만큼 그들에게 뭔가를 또 축하를 해줍니다. 인생은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 알고 계시죠? 공짜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부자지간에도 공짜 없고요, 부부지간에도 공짜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뭔가를 줘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먼저 주고 받아라. 이게 순서입니다.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테이크 앤 기부 하려고 해요. 네가 먼저 나한테 뭔가 호의를 보여줘야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상대방도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박수를 풀어내는 방법도 상대방을 띄워주고 나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박수를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네. 공짜를 바라면 좀 비굴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당당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오로지 나입니다. I'm I. 그죠?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당당한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정답 없다. 어떻게 살아야 돼? 당신 소신껏 사는 거야.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게 행복이고 저의 존재감이고 삶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이 토요 강좌를 거의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네.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엣지 있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답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신껏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꿈이 바로 삶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게 있는데요. 뭐가 없을까요?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미운 놈도 있고 기분 나쁜 놈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걔는 말이야 아주 못쏠 놈이야. 의리도 없고 게을리 짝이 없고 그리고 약속도 못 지켜 라고 험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집니다. 그 험담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친구 험담을 좋아하는구나. 나 없을 때도 이렇게 험담하지 않을까? 예, 신뢰가 형성이 안 돼요. 깨집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격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놈을 험담하고 싶어도 그 놈을 험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방도 동조해지면 공범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공범자를 만듭니까? 여러분들은 이중으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나한테 진정한 마음을 안 준다. 감추게 됩니다. 왜요? 이놈이 나 없을 때 충분히 험담할 놈이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돈독하지 못해요. 그래서 험담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충고하지 말아라. 야 친구야, 내가 뭐가 부족한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든. 친구니까 좀 마음껏 얘기해 줘봐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세요. 너는 이런 게 좋아, 훌륭해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는 네가 비로소 나한테 충고해달라 해서 말인데 너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그리고 너는 도대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게을르지, 목표도 없지, 능력도 없어. 좀 더 분발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그때부터 깨져요. 상대방이 충고를 요구할 때조차도 충고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비교하는 말입니다. 뚜껑 열려요. 철신의 아빠는 지금 상무로 진급을 했는데 당신은 만년 과장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뚜껑 열리죠. 사촌 형은 공부 잘해서 등록금 전액 면제 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라고 비교하는 순간 뚜껑이 열린다고요. 반발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반항심을 부추기는 말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험담하지 말아라, 충고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과하라, 그 다음에 질책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칭찬 기본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사과, 질책, 또 한 가지가 뭐죠? 거절. 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아까 동영상 보셨는데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하라. 시작.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하라.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제 능력이 여건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말도 차후하겠습니다. 요번만큼은 다른 적합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단도직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거절할 때는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하라. 그리고 질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위치를 사용하라. 넌 참 훌륭해. 근데 이번 일만큼은 요점이 잘못된 건 아니겠니? 조금 개선해주면 더 잘할 수 있어.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난 널 믿어. 응원해줄게. 이거 지금 질책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노골적으로 일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도대체 널 믿고 어떻게 같이 생활하겠냐? 라고 하시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반발심을 부추기지 말고 동기부여를 부추겨라. 시작. 반발심을 부추기지 말고 동기부여를 부추기는 건 뭘까요? 칭찬화법,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감이란 말이 있는데 공감은 마음을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은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요. 너 지금 힘들구나. 얼마나 힘든데 왜 힘들지? 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 이거를 인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인정 반응.
공감을 인정해주면서 계속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적인 게 뭘까요? 전환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환 반응. 나 지금 힘들어. 너 힘들구나. 근데 실은 나도 힘들거든. 나는 말이야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자기 말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이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입니다. 유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네. 되게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즐겨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방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관계가 좋아요. 근데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아시죠?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감이란 뭐예요? 인정 반응을 보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 반응입니다. 감정을 읽어줘라. 남자들이 이걸 못해요. 남자들은 대화를 나눌 때 정보 파악을 위해서 대화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거기서 투자하면 정확해? 근거는 뭔데?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 때문에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막 얘기한다고요. 이마트 가서 뭐 쇼핑했는데 이마트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다는 얘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내의 그런 말을 듣다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 뭐 샀어? 샀단 말이야. 샀단 말이야. 결과를 추궁하거든요. 결과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행복이 사라져요.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나의 귀중한 삶이고 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중시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거 결과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난 목표로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별로 달갑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그냥 이 과정을 즐기세요. 함께 스피치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침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분투라는 말이 있죠.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런 말이 우분투인데요. 옆에 분하고 오늘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덕담 나눠주겠습니다. 눈에 걸리는 사람 다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옆 분하고 오늘 당신 만나서 너무 기뻐요. 너무 반갑습니다. 당신 만난 게 내 삶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무의미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호들갑을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전희역이 있어요. 전희역 역장님이시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여기 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역장으로 근무하시는데요. 이분 되면 기분이 좋아요. 왜일까요? 저분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행복한 미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소가 있으십니까? 네. 너무 무표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쫄병이 실실 웃고 다니니까 고참을 부르더라고요. 이놈 군기 빠졌다고 쪼인타 맞았어요. 옛날에 구타가 있었거든요. 줄바따도 있었고요. 구타도 있었어요. 밤에 갑자기 막 소집해가지고 아주 으슥한데 들어가 놓고 줄바따 때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맞았어요. 군격 빠졌다고. 근데 강사로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친화력이 있어요. 슬슬 웃어주니까 저를 보면 기분이 좋대요. 인사할 때 무표정하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나는 오늘 당신 만나서 너무 기뻐요. 오늘 당신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친화력을 가지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친화력이 있어요. 그죠?
악수 청하시고 이것도 하시네요. 야, 야, 요즘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맞춰줘야 돼. 동의하시죠? 그래야 꼰대 소리 안 듣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맞추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어르신이라고 나이 드신 사람을 존경했어요. 어르신 존경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난 이효령 박사님이라든지 이회수 소설가라든지 다 돌아가셨지만 양주동 박사님이라든지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 옛날 어른들이 없어요. 대통령도 아주 그냥 개무시해요. 왠지 아세요? 5대5예요. 5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5는 반대 세력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SNS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세상이다 보니까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없다고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택시를 탔는데 요즘 택시 기사들이 고령 인구들이 많거든요. 70, 80, 70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출처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꽤 보이는 여성 운전자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하더라고요. 왜 나이 먹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영석 교수를 얘기합니다. 104세.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 모시고 강의 들었거든요. 80세예요. 꼬장꼬장하시고 강의할 거 하고 하실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태주 시인이나 아니면 김영석 교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네, 그분들과 같이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곳이 저의 로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놓은 사람도 있어요. 백수처럼 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를 갖추게 되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사신대요. 근데 그게 즐거울까? 저는 일이 있다는 게 즐거워요. 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제가 스피치 강사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전역 역장님을 제가 만나겠냐고요? 어떻게 시청에 계신 분을 제가 만나 뵙겠느냐고요? 어떻게 20대 청년들을 만나겠냐고요? 일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시간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공감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꼭 많이 써야 될 말씀. 즉각적으로 사과하세요.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남자는 모름지기에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고 말이 많아도 안 되고 이거는 고려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은 반대예요. 좀 수다스러워야 돼요. 자상해야 돼요. 네. 병원에 가도요 뭔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건강을 묻고 뭐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십니까? 막 이렇게 자상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의사가 좋아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친화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주치의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만 딱딱 해보세요. 재미없다고요. 내가 거침없이 말하려는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말이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관계를 돈독하려면 라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라포가 뭐죠? 마음의 유대. 마음의 유대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작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시간 약속을 특히 더 잘 지키셔야 돼요. 시간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일을 같이 도모하기가 그래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배려심이 있어야 돼. 배려심. 상대의 상황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일중심적인 사람은 이게 없거든요. 근데 관계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배려심. 그 다음에 가식적인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네. 임기응변으로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마음 바로 상대방이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을 안 주죠. 마음을 얻는 방법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고 함께 동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절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질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말 말씀드렸죠. 첫째가 충고하지 말아라. 둘째가 험담하지 말아라. 셋째가 비교하지 말아라. 근데 잭 웰치는 텐더라는 말 썼어요. 절대적 솔직함으로 잣대를 대주고 잘못한 것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질책하라.